응? 무슨 소리지? 일단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연습 문제.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했죠. 99번까지. 아니 99쪽에 있는 5-1번부터 5-7번까지 연습 문제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문제가 뭐였지? 지혜가 쌤한테 그거 3중근 갖는 거 아니다. 그거 무슨 문제였죠? 혹시 기억나? 기본 문제 5-6번이요. 그래. 기본 문제 5-6번에 2번 잠시 볼게요. 쌤이 이거 문제를 너네한테 3중근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을까봐 그 문제를 좀 다시 풀도록 할게요. 쌤이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 5-6번에 2번을 문제를 풀을 때 3중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시 보고 할게요. 기본 문제 5-6번에서 2번. 얘가 미친 짓을 했더라고. fx가 지금 보니까 x의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4a 세제곱 x, 그 다음 플러스 16. 여기에서 극소값이 4다. 그래서 극대값이 있으면 극대값 구하고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있잖아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봐봐 얘들아 4x의 세제곱 플러스 지금 4a 세제곱이 됐던 거잖아요. 그지? 그럼 극소값이 4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극소값을 갖고 어디서 극대값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얘는 빵! 이렇게 해서 뭔가를 찾던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럼 얘 지금 보면 4로 약분을 시켜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쌤은 여기서 그럼 x는 a가 뭐 3중분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잘못된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 제로가 되는 거 그건 거잖아요. 요거 인수분해가 되지 사실은. x 플러스 a하고 또 뭐 되지? x 세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빵 되는 그 해를 봤을 때 실근이 마이너스 a만 있는 것일 뿐 3중근은 아니죠. 여기서는 허근이 2개가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지혜가 얘기한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연습 문제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면은 100페이지랑 101페이지를 오늘 할 건데 사실 오늘 얘기한 문제들이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5-8번쯤은 여러분들 문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5-9번도 고민을 해보면은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5-10번도 마찬가지. 5-1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1번. 5-11번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9번이랑 5-10번은 함수가 2개 나와 있으니까 잘 비교해서 여러분은 답해보세요. 알았지? 혹시라도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쌤이 또 질문을 좀 받아줄 테니까 5-9번, 5-10번은 한번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혹시 안 되면 또 가져오시고 근데 질문을 할 것 같긴 하는데 근데 또 풀하면은 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이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뭐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 그래도 너네 풀 수 있을 것 같아. 5-11번은 쌤이 해야 돼. 봐봐. 연습 문제 5-11번은 자 연습 문제 5-11번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 다항함수 fx가 x는 0에서 뭘 갖는다고 하냐면 극대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첫 번째 볼까요? 문제 명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수 절대값 fx 얘가 x는 0에서 뭘 갖는다? 극대값.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거짓이에요? 네. 왜요? 찍었대. 다항함수 fx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사실 제일 편안한 게 뭐냐면 그냥 요렇게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x는 0. 자, 요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 1번 명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x축이 중요하겠죠. 그치? 왜냐면은 fx에다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대칭을 시키라는 소리가 될 테니까.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요거가 끝이었고, 그럼 여기에서 X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달라지겠죠. 요 그래프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거야. 일단 첫 번째 가능성, 일단은 다 뒤집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첫 번째는 X축을 중간치에다 잡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잡고, 뭐 세 번째는 X축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괜찮지? 그럼 X는 0에서 여전히 뭘 가져? 극대값 갖는 거 괜춘.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보이지? X는 0에서 이제 극대가 아니라 뭘 갖기 시작해? 극소를 갖게 됐어. 얘도 마찬가지지. 절대값 씌워져 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는 0에서 뭘 갖게 된다는 소리야? 극소를 갖게 된다는 소리인 거겠죠? 그래서 거짓이었던 겁니다. 1번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번 명제는 거짓. 자, 2번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함수 f 절대값 x, 얘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일까? 그렇지, y축이 얘는 중요하겠죠. 절대값 x가 양이냐 음이냐. x가 음수, 정의역이 음수더라도 양수인 거를 그대로 그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양수인 범위만, y축을 기준으로 정의역이 양수인 쪽만 그려놓고 y축 대칭을 시키는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얘도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 그치? y축이 일단은 여기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 있을 수도 있겠고, y축이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따지고 본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나 지금 그지같이 그려놓은 거 아니냐? 지금 여기 x가 얼마나 그랬지? 0이라 그랬지? 그럼 뭐 y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아니지. 여기서는 지금 얘네들은 다 빼고 뭐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만 그리면 돼. 그러면 얘가 제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 이거 슝 지우고 양수인 쪽만 그린 다음에 이거 그대로 뭐 하면 된다? 대칭 시켜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럼 여전히 x는 0에서 뭘 가질 수밖에 없어?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잘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5-12번 정도쯤은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극점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극점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하고 베타는 미분했을 때 2차 함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파악하시면은 계수의 부호들을 다 결정할 수 있으니 5-12번도 스스로 할 수 있겠고, 5-13번 보세요. 오늘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거. 지금 보이지? 어떤 느낌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건지. 넘어갈게요. 5-14번. 극대값 4, 극소값 0 대놓고 알려줬죠. 뭐 이용하라는 소리입니까? 극대, 극소, 차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분하게 되면은 b가 소거가 될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a의 값 구할 수 있겠고, 극점에서의 함수값이 2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해서 빵되는 x 좌표가 제로예요. 0 집어넣었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바로 2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죠. 괜찮지? 그러니까 얘도 스스로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쌤이 아까 말했잖아. 오늘 그 프린트에서 한 문제들이랑 연습 문제 푼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5-15번 봐봐. 근데 5-14번 네. 극대점이 2가 아니고 변곡점이에요? 어디 5-14번? 네. 극대점이 2가 아니라, 그렇죠. 변곡점의 변곡점의 y 좌표 함수값. 변곡점에서의 함수값이 2죠. 쌤 극대점이 2라 그랬어? 변곡점의 함수값이 2예요. 5-15번. 이거 쌤이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아까 전에 우리 프린트 푼 문제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겠고. 5-16번 보세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하는 거죠? 부호만 다르다 말고 또? 절대값 또? 변곡점의 y. 그치, 변곡점의 함수값이 제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x의 좌표를 찾으시고 그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제로가 된다. 그럼 a가 바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 맞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건 변곡점의 함수값을 잘 봐라 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5-17번. 3차 함수 fx가 0하고 1 사이에서 극대값 같고 1보다 큰 데서 극소값 같는데요. 이것도 아까 우리 프린트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 5-18번이랑 19번은 쌤이 풀 건데 이거는 숙제에서 제외시키세요. 알았지?
네, 18번이랑 19번을 쌤이 지금 풀기는 풀 건데 숙제에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올 일은 없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취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거든요. 둘 다 자취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쌤이 일단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그거는 쌤이 보여주되 여러분들 숙제로는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두 문제 쌤이 한번 해볼게. 차라리 순서를 바꿀 걸 그랬나?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기분 좋게 딱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 그래?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자, 5-18번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5-18번 봅시다. A가 영한인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 A가 영한인 실수일 때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Y는 지금 보니까 X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 플러스 A 세제곱에 극대점과 극소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극대점이랑 극소점이랑 얘네들을 연결을 해서 선분을 잇는 중점의 자취를 구하래요. 느낌이 쎄하게 올 텐데. 이건 뭐게? 변곡점? 그렇지! 극대점이랑 극소점이랑 연결한 다음에 중점을 봐라? 그게 뭐가 되는데 그 점이 바로 변곡점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곡점의 X하고 Y에 대한 관계를 찾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자취라는 표현이 너네들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몰라도 되지만 뭐 정서에서 자꾸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자취가 뭔데요? 궁금할 수 있으니 얘기를 하자면 X와 Y에 대한 관계를 뜻하는 거다라고 읽어주면 돼.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결정 지어지는지 그걸 묻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내가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일단 뭘 하겠어? 한 번 미분을 하겠지? 그럼 한 번 미분을 하게 되면 변곡점 찾으려고 하는 거야. 3x제곱 플러스 6ax 라고 들어가겠지? 변곡점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6x 플러스 6a가 돼. 그럼 얘가 제로가 되는 그 x의 좌표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따라서 변곡점의 x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럼 우리는 그 변곡점의 y 값을 보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a를 다시 집어넣겠죠. 그럼 y 값을 지금 보니까 y는 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되는 거야? 3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얼마? 이렇게 되네요. 그럼 변곡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3a 세제곱이 되는 거야. 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얘를 뭐라고 둔다고? 얘를 x좌표,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 이렇게 부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a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x라고 들어갈 수 있겠지? a를.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x다.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y는 3a 세제곱이었으나 a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따라서 끝났어. 이 정답이 뭐냐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야. 단 a가 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a가 뭐였어? 마이너스 x였잖아. 그러니까 x가 0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정확한 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여기서 이 포인트만 가져갑시다. 이 표현. 극대점, 극소점, 선분 연결한 중점이 물어본다? 그건 뭐다? 변곡점이다. 이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5-19번 연습 문제. 얘도 숙제에선 제외시키라고 했던 문제인데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a, b는 어떤 도형 위에 있는가?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오늘 사실 숙제에서 시험 본 거 쌤 극소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 아까 훈지가 질문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일단 설명을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 위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로 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지금 함수 fx가 어떻게 제시가 됐냐면은 3차 함수인데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라는 함수인데요. x는 1에서 뭘 갖는다고 했냐면 극소라고 합니다. x는 1에서 극소값.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a, b에 대한 도형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럼 결국에는 a하고 b에 대한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 1에서 극소값 갖는데요. 당연히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다시 f'x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럼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됐겠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에서
도함수다 보니까 극소값을 가지면은 당연히 극대값도 갖는 거라서 저 도함수는 분명히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 도함수가 제시되다 보니까 뿔맛뿔 써버리면 어디가 극소점이냐면 얘가 지금 극소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극소점의 x좌표, 얘가 지금 극대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극소점의 x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이거지. 그지? 여기서 하나의 근이 또 필요로 한데 그 하나의 근이 지금 모르죠? 그치? 그 하나의 근이 이제 관건이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분의 B?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 여기에 3분의 B가 된다라는 소리야. 3분의 B하고 1하고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1이 더 크다. 고고쌤이 아까 얘기했죠. 1이 더 크다. 그럼 따라서 B는 항상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일단은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1이라는 게 어쨌거나 지금 이 2차 함수의 근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줘야 하다 보니까 A하고 B에 대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는 소리? 제로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보니까 A하고 B에 대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B를 뭘로? Y 좌표로, A를 뭐로? X 좌표로 보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 끌고 갈 수 있지. B는 이라고 들어가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인 거야. A, B라는 점은. 근데 단 B는 3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지금 사실 저 직선이라는 거는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너네가 필요한 건 요것만 필요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얘를 지금 B축, 얘를 지금 A축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절편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었을 거라고. 괜찮아? 그럼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었겠어? B의 값이 뭐 되는 거? 3되는 X 좌표가 있었을 거라는 소리인 거지. 얘가 3되는 X 좌표가 얼마인가요? A가 얼마일 때야? 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B가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 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얘기를 했던 거야.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한다면 뭐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서 A가 뭐보다 큰 범위,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문제에서 정확한 표현. 보통은 범위를 나타낼 때 이렇게 X로만 나타내요. 이렇게 Y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물론 B가 3보다 작다라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지만 정의역의 범위로 함수를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A에 대한 범위를 여러분들 써주신다면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됐던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5-20번은 여기 반직선의 형태만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5-20번 한번 볼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fx랍니다. 보자마자 딱 힌트 얻어야 되는 거 있는데 원점 대칭. 그럼 원점이 뭐라는 소리? 변곡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원점이 변곡점이라는 소리죠. f1의 값이 5고 뭐 f'1이 1하고 7 사이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5-20번 볼게요. 자, 이거 지금 지하 그거 좀 꺼줄래 다시. 변곡점이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fx의 개수가 모두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 f1의 값이 5라고도 얘기를 했고 뭐 f'1이 1하고 7 사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3차 함수인데 이거 지금 최고창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했어 안 했어? 없어요. 안 했지. 정수. 그럼 경우는 두 가지 아닐까? 일단 첫 번째는 봐봐야 되라. 이렇게 해서 띵띵띵 최고차항 개수가 양일 때.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가능성도 있어? 최고차항 개수가 뭐 음일 수도 있겠지. 그 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띵띵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치?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F1이 지금 5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F1이 5래요. F1이 5고 F'1이 자 봐봐. 니네 요거 해석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F1이 5 그 다음에 1하고 F'1이 이게 지금 7? 얘 이거 뭐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F1이 5고 F'1이 1하고 7 사이에 있다. 저거 어떻게 해석해주는 게 좋을까? 일단 함수값은 5. 이건 끝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쌤이 조금 너네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게?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값을 알려주지 않았잖아. 쌤이 저거 봤을 때 지혜야 해석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지. 뭐하고 뭐라 그랬지? 값으로 보냐 부호로 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 값으로 볼 때는 접선의 기울기로 보는 게 맞고 부호로서 따진다면은 우리가 뭘 알려주는 거야? 함수의 증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럼 1이라는 점에서 지금 얘는 무슨 상태라는 소리야? 증가 상태라는 소리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극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1이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함수값이 5가 이렇게 나왔다 라는 소리였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보다 넘어서는 1이 여기 있음으로써 여기에 함수값이 5 왜냐면 증가 상태여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좀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건데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요. fx에 왜냐면 두 개를 내가 잡아놓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한들 fx의 개수가 모두 정수래요. 이런 거 있지. 이거 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개수가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방법 있지. 뭐? 미지수 투입시키는 방법. 그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나마 좀 땡큐한 거는 뭐 아니 근데 뭐 땡큐 하지도 않네. 이거 뭐 할 때 fx 그럼 잡을 때 심지어 최고차항 개수도 안 알려줬거든요. 이거 지금 뭐 다 잡아야 돼. ax 이렇게 쌤 그래서 싫다고 했던 게 이런 거 진짜 쌤 마음에 안 들어하는 스타일. 왜냐면 abc가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다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상수는 안 적어도 되죠. 왜냐면 0 집어넣었을 때 뭐니까 0이니까. 그치? 하나만 힌트가 더 있을 텐데 하나만 더 찾아볼래 얘들아? 도함수? 아니 F1은 5? F1은 5 말고 미분의 접선? 미분의 접선 말고 이 두 개 말고 실수? 그 원점 대칭이라는 그 표현이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쌤이 얘기했지. 뭐 이거 지금 있으면 돼야 한대. 얘 짝수차잖아. 짝수차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되지? 얘는 똑같은 함수값이 돼. 부호가 다른 건 솔수차항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는 짝수차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야. 원점 대칭의 특징을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라는 요 특징을 살리려면 여기에 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짝수차항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지수 투입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입시켜서 해줘야 돼. 뭐 물론 이렇게 푸는 방법을 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수라고 얘기를 했기에 이렇게 잡고 여러분 문제 풀어 충분히 답 나올 수 있어요. 됐지? 끝입니다. 미지수 2개, 식 2개. 그럼 요거는 충분히 극대값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5-21번도 한번 볼까요? 5-21번. 그때값은 어떻게 뭐예요? 함수가 나오잖아요. A, B를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C를 다 찾을 수 있겠죠? A, C 찾으면 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극대값 못 구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5-21번. 자, 연습문제 5-21번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원점 대칭의 함수를 갖고 있대요. 방정식 fx가 2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2가 서로 다른 내실근? 그러면 사실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에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x축이 여기 있을 것이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쌤이 여기에다가 y는 절대값 fx를 내가 만약에 그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내리지. 요거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이거 원점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극대값이랑 여기 있는 극소값이랑 사실은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았던 거잖아. 그럼 내가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 둘이 어땠을까?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거 기억하면 돼. 근데 지금 이 y는 fx 절대값 방정식 하고서 나한테 물어본 게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방정식은 뭐야?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찾아라 이 얘기야. 얘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거. 그러니까 y는 절대값 fx하고 y는 2하고 만나는 방정식의 해가 4개래. 해가 4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얘는 교점이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교점 y는 2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 아니잖아. 이렇게 그려 나가겠지. 교점이 4개 나오는 순간은 어느 순간밖에 없어. 방금 전에 쌤이 잡아놓은 예지 뭐. 아이씨.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하나, 여기 둘, 하고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도 그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건 그냥 해라. 어차피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뭐 해야죠 뭐. 최고차항 계수 1이래요. 그쵸? 그럼 최고차항 계수 1이면 x의 세제곱. 원점 대칭이라 그랬지. 그럼 뭐만 쓰라고? 여기 뒤에 뭐 마이너스 ax. 요거만 여러분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뭘 알려주는 거냐면 극대값이 얼마나 소리입니까? 2라는 소리죠. 극소값이 얼마나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입니다. 극대값과 극소값 뭐 이용할 수 있어? 차공식 이용할 수 있어요. 극대값 극소값 차이가 얼마? 4가 되거든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5-22번 4차 함수 제시대놓고 x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9를 가질 때 상수 a, b의 값과 fx의 극대값 구하시오. 이거는 충분히 너네 할 수 있지. 지금 x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9를 갖는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f1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9다. f'1이 얼마다? 0이다. 이용할 수 있을 테이고 그러면은 뭐 a, b의 값 충분히 다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a, b 구하고 극대값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5-23번 볼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y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는 좀 같이 한번 볼게요. 5-23번 얘가 지금 또 함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등장을 했죠. 뭐냐면은 이 표현 f 2 플러스 x가 f 2 마이너스 x가 이거 뭡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가 뭐야? 이렇게. 이씨 이거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세 글자 좌표축 좌표축 말고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칭. 대칭성.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좌표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대칭축. 그렇지. 대칭축이 얼마라는 소리야? x는 2. 그냥 2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대칭함수라는 소리입니다. 몇 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네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4차 함수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는 딱? 한 개. 아닌데? 두 가지예요. 왜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냐면 얘. 2차 함수랑 비슷한 꼴. 그 다음에 얘. 댕댕이. 둘 중에 하나. 문제를 한번 쓱 볼까? 원점을 지나는데 함수가 x는 1에서 극소값이래요. 극대값 구하래요. 첫 번째 거 아니지. 나한테 지금 극대를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는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극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4차 함수에서 극대값 최고차항 계수가 양인데 극대값 갖는 함수는 W자 모양밖에 없거든. 그치? 그냥 오케이 우리는 빼박 얘라는 거 알았어.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대칭축이 x는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네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중에 하나 얘 2에서 뭘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1에서 극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극소를 갖는 지점은 얘하고 얘 똑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1에서 극소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에 대한 x 좌표가 얼마겠어? 1. 또 멍청하게 여기다 x는 1이라고 쓰면 쌤 또 뒤집어지지. x는 1을 더 작은 쪽인데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 하게? 그렇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 지금 여기 있는 이까 말까 모를까 몰라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관건. 쌤은 너네한테 뭘 요구를 하는 거냐면 fx 작성하는 걸 바라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얘기를 했지. y는 k라는 직선과 1에서 뭐 했어? 접했어. 3에서도 뭐 했어? 접했어. 함수 작성할 수 있어. 어떻게? 1에서 접했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잡아주면 되고 3에서 접했다. 중근을 갖는다. 어떤 거가? y가 k가 되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치? 그러면 힌트 하나 줬잖아. 뭘 지난다 그랬어? 원점을 지난다는 소리는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럼 k값 나오겠지? k값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또 2 집어넣어? 네, 그럼 또 속 뒤집어줘. 최고차항 계수가 이거 1인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대칭 함수지. 그치? 쌤이 지난번 비율 얘기해줬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큼 차이나? 1만큼 차이나. 그럼 이거 a 대 몇 제곱? a 4제곱. a 4제곱.
1만큼 차이가 나면 얘는 얼마큼 차이 난다는 소리야? 1의 4제곱만큼 차이 난다는 소리야. 외워라. 우리 윤지휘도 못 외운 것 같은데 지금 동공 지진 났는데 외워야 돼. 지금 입으로 달달달달 안 외워놓으면 니네 2학기 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시험 언제 본다고? 한 9월쯤에 9월? 10월쯤에 시험 볼 거야. 한 6개월 정도 뒤에 보거든. 지금도 버퍼링 걸리면 그때 과연 기억할까? 1도 몰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워놔야 돼. 여기 얼마 된다는 소리야? Y값? K 플러스 1. 그러니까 K값 구한 다음에 K 플러스 1에서 답을 하면 되는데 다시 뭐 한다고 니네는? 다시 2를 또 집어넣고 있는다고. 내가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됐어. 자, 넘어가. 5-24번. 5-24번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막 그렇게 뭐 소름 끼치기 어려운 건 아니고. 연습 문제 5-24번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때가 있거든? 어디다 체크를 해주면 좋냐면은 거기 이제 항상 지나는 점. 거기다 좀 체크를 좀 해놔봐. 항상 지나는 점. 그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 그 fx 지금 우리한테 어쨌거나 문제를 한번 봤더니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fx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fx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개 많아. 근데 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나 봐. 그러니까 변하는 변수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일단 쌤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일단은 문제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y는 fx 4차 함수. 힌트를 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4차 함수 y는 fx. 그 다음에 첫 번째 힌트는 최고차항 계수 1.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힌트는 y는 fx는 점 2,f2에서 직선 y는 2에 접한다. 2,f2에서 그치? 2,f2에서 직선 y는 2에 접한다. 이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f'이 0은 0이다. 요렇게 세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2,f2에서 직선 y는 2에 접한다. f'I0은 0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를 쌤이 풀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건 더 이상 뭐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쌤이 조금 욕심을 낸다면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를 시작으로 fx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2,f에서 직선 y는 2에 접한다. 이거 뭐 알려주는 거게? 접방. 2,f2에서의 접방을 알려준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면은 fx는 2,f2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x-2의 제곱 들어갈 수 있겠지?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접방 2 그냥 써주시면 돼요. 접방 2. 이건 쌤이 아까 시험 본 거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지. 여기에 들어갈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x는 본래 몇 차 함수? 4차 함수. 그럼 여기가 2차잖아. 그럼 몇 차가 곱해져야 돼? 2차가 곱해져야 돼. 근데 니네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도.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이게 fx 작성 끝이야. 됐어? 근데 두 번째 뭐 이용하래? f'I0이 0인 거 이용하래.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아, 오케이. f'I0 미분해. 일단은 f'X 들어갈게. 그럼 얘 집어넣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a라고 들어갈 수 있어. 끝이지? 근데 여기에서 f'I0이 0이래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f'I0. x에다가 싹 다 0 집어넣는다는 소리잖아.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0 집어넣으면 b만 남네. 그럼 마이너스 4b 되네. 그 다음 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 0 집어넣으면 a. 4a. 이 결과가 뭐 나온다고? 제로가 나온대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다시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바꿔줘야 돼. A는 B래요. 그럼 쌤이 조금 센스. 여기 B 자리를 A라고 그냥 바꿀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끝이야 이게.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얘가 끝이야. 이거 A 못 구해요.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봐봐. 쌤이 아까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구하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걸 보면서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거 대부분 학생들이 풀 때 어떻게 할까? 아마 너네들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 A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들어간다고.
A를 어떻게 구하는지 A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절대 너네한테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fx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묻질 않는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묻는다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개 많다. fx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fx가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냥 끝인 거야. 그럼 여기서 쌤 지나는 좌표는 어떻게 구해? 너네 보면 알잖아. 지금 내가 구할 수 없는 게 뭐라는 거? a라는 거. 그럼 그 문제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a가 계속 바뀌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걸 파악을 해야지. 일단 뭐가 있어? 정답.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요. 그냥 이거 자체가 항상 제로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항상 점 어딜 지난다? 2,2를 지난다. a 값이 뭐가 됐던지 간에 2 집어넣으면 얘가 항상 그냥 제로가 돼버리니까 2,2. 요거 정답이고요.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꼴을 잡았을 때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치? 이거는 네가 문제 통해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내용이고 이런 표현이 문제 자체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럴 때 너네가 해야 되는 액션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무조건 A로 묶어. 그렇지. 이게 무조건 너네들이 해야 되는 짓이야. 알았지? A로 묶어. 그럼 A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내가 A로 묶으면 뭐가 돼? X 플러스 1이 되겠지. 나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A 값에 관계 없어야 된대. 그러면 A랑 곱해지는 요 놈이 뭐가 돼버리면 돼? 제로가 돼버리면 되겠죠. 그치?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얘가 제로가 돼버려.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어딜 지나나 볼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제로가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야.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9야. 9에다 뭐 더해? 2 더하지 11이야. 마이너스 1, 11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납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극대극소에서 이 문제를 너네한테 묻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게 모의고사 스트로 나와가지고 지금 너네한테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저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을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fx 이렇게 마지막에 꼴 다 잡아놓고요. 여기서 a 값을 찾으려고 뻘뻘 대다가 결국에는 시간 쫓겨가지고 이 문제 해결 못하고 틀려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fx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러면 나는 항상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미지수가 투입이 돼 있다면 그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자. 그러면 그걸로 묶어서 여러분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5-24번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5-25번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5-25번. 자, 연습 문제 5-25번은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 fx는 빵의 근이래요.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여라. 4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네. (4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4개 중에 알파도 중근, 베타도 중근으로 가질 수 있지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일 수도 있겠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1번 어떤 명제가 제시가 됐냐면은 심지어 F' 알파에서 제로가 됐대요. 그치? 그랬을 때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 의미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쌤이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 문제는 너네가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겠다?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얘가 일단 의미하는 게 f 알파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일단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정이 얘까지 들어갔다라는 건 알파를 집어넣은 함수값도 제로인 거고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도 제로라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알파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당연히 접할 수밖에 없겠지. 함수값도 제로고 접선의 기울기도 제로가 된다라는 소리는 x축이랑 접하게끔 만날 수밖에 없다. 뭐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뭔지 모르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당근참.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야. 괜찮지?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지?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한번 볼까? 두 번째는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하고 곱했을 때 제로가 되면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가 제로가 되면 나한테 fx는 빵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 fx는 빵. 허근을 갖지 않는다. 이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래.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죠? 제가 의미하는 게? 그렇지. f 프라임 알파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f 프라임 베타가 제로가 된다. 이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경우를 좀 나눌 수가 있어. 어떤 경우를 나눌 수 있냐면 둘 중에 한 놈만 제로가 되던지 둘 다 제로가 되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둘 중에 한 놈만 제로가 된다면 이 상황이지. 그치? 그럼 저 상황이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 만약에 저걸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 알파가 여기 있고 그냥 베타가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 쌤이 얘기를 해볼게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물론 최고차항 계수도 말이 없었기는 했지만 뭐 최고차항 계수가 그냥 양이라는 전제하에 쌤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x축이랑 지금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는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4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지나 알파에선 접해 이렇게 그럼 이게 이 상태에서 툭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4차 함수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4차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왔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x축이랑 교점이 몇 개 나와? 3개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얘 뭐 한 거니까? 중근이니까 접한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알파라고 해서 2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실근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쌤 뭐 베타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베타 여기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경우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제로가 된다라면 쟤는 무슨 소리니까? 쟤는 무슨 소리야? x축 있고 알파 있고 베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둘 다 제로가 되면서 된다라는 소리는 알파하고 베타에서 중근을 가졌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은 무조건 허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도 무조건 참이야. 2번도 참. 근데 여기서 왜 그림 두 개예요? 만약에 2차 함수에서 옛날에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 중에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걸 쌤이 만약에 x-2의 제곱이라는 함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x-2의 제곱에 제로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야? 1개야? 그러니까 2, 2개야. 중근이잖아, 중근. 아 거기 알파에서만요? 그렇지, 알파에서만. 저는 여기 다 그건 줄 알았어. 아니, 알파에서만. 여기서 2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총 4개가 되는 거지. 괜찮지? 넘어갈게요. 3번 볼게요, 3번. 거짓 한 개 나올 때 됐네요. 3번. 거짓 한 개 나올 때 됐어? 3번 보니까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하고 2개를 곱했더니 뭐가 됐다고 하냐면 양수가 됐대요. 그랬을 때 fx는 빵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이게?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이 얘기죠. f 프라임 알파의 부호와 f 프라임 베타의 부호가 같다. 그럼 둘 다 뭐이거나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그럼 만약에 F'가 둘 다 플러스라고 하면 알파에서 함수값은 0을 갖지만 여기서 무슨 상태여야 돼? 증가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꼴이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너네가 4차 함수를 마무리를 한다면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 내려갔다가 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거 몇 개 서로 다른 내실근 갖는 거 맞지? 만약에 둘 다 감소 상태야. 둘 다 감소 상태였어. 라고 들어간다고 해봐봐. 그럼 뭐 물론 최고차항계수 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겠지. 그럼 또 금 몇 개 가져? 4개 가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쌤, 최고차항계수가 음일 수도 있잖아요. 최고차항계수 음일 수도 있어. 똑같이 들어가면 돼. 똑같이. 알파, 베타. 최고차항계수가 음이면서 얘네들의 증가, 뭐 아까 전에 증가 상태가 뭐였었니? 증가 상태 빨간색. 자, 이렇게 들어가서 최고차항계수가 음이었으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됐겠지. 그럼 여전히 4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감소 상태라고 했으면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4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이 아닐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가 이제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지금 만약에 증가, 여기도 증가해야 되는 상태는 똑같잖아요. 알파, 베타랑 같은 간격으로 해서 감마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래도 서로 다른.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간격이 요만큼이면 요만큼 여기 놔둬서 여기를 갖고.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감마 해서. 그럼 한번 그려주세요. 근데 이거 못 그리죠. 왜요? 얘가 지금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지. 네. 그러면은 연결이 되려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려면 분명히 여기서 한번 만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분명히 한 번은 뭔가 근이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W자 그래프가 되려면 마이너스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또 지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똑같은 간격으로 내가 감마에서 뭐 중근을 가져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알파, 베타, 만약에 감마가 이렇게 했었어. 아니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중근을 감마에서 갖는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증가 상태고 얘는 감소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치? 그래서 뭐 저 상황을 만족한다라는 건 무조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한 대로 뿔마로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분명히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었을 것이고 최고차항계수가 플러스였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였다면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또 여기서 막 만났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 얘도 잘못 봤어요.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참이에요. 됐죠? 오케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쌤이 혹시 해서 좀 불안해서 연습 문제 5-9번 있죠? 그거 지금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5-9번. 너네가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5-9번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쌤 그럼 오늘 숙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연습 문제 풀어야지. 시간 한번 보면 될까요? Yes.
틀렸어? 예스. 지했어? 못했어? 역시 야 이거 했어야 됐네. 니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5-10번은 할 수 있어. 이거는 쌤이 아까 설명한 거라서 너네 아니 5-10번도 그냥 같이 하자. 뭐야 2개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게. 5-9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되냐면 이거 결국엔 x는 p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실 h'(x의 부호를 여러분은 좀 봐주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f'(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놈의 부호를 확인하라는 소리거든요. 극소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얘는 지금 현재 p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는 거는 알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x는 p를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를 관찰을 해야 돼. h'(x의 부호를 관찰을 했었어야 돼. h'(x의 부호가.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려면 여기서 부호가 뭐였어야겠지? 마이너스. 쌤이 극소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놈의 부호, 극소면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게 극대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던 거고 그 순간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됐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됐어? 일단은 이거 한번 쓱 보면 얘들아 그 fx 먼저 한번 볼까? fx? fx는요 2차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상태? 감소 상태. 그러니까 f'x의 부호를 본다면 여기서는 f'x?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니네가 조금 약간 빡신데 얘를 경우를 좀 다 나눠줘야 되거든. 어떤 경우를 나눠줄 필요가 있냐면은 일단 여기는 파악이 됐지? 이거는 괜찮지? 쌤이 이거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할 걸 그랬다. 여기서 할 때 일단 필요한 게 여기다 쌤이 추가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이놈들의 부호를 다 따져줘야 돼 너네가. 이놈들의 부호를 다 따져줘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 봐봐. 여기다 쌤이 다시 좀 할게. h'x가 f'x 그 다음에 gx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fx 더 g'x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A, B, C, D를 기준으로 다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A 내려, B 내려, C 내려, D 내려 이거를 다 내려놓고서 여기에서 이놈들의 부호를 다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fx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까? 그냥 f'x 그 다음에 gx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fx 그 다음에 g'x의 부호를 다 따져주는 거야. 됐지? 봐봐. 먼저 f'x부터 갈게. 이거 무슨 상태라 그랬지? a까지 감소 상태. 그럼 f'x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a에서 b까지도 무슨 상태야? 감소 상태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증가 상태로 바뀌니까 플러스로 들어가겠지? 여기서도 플러스야. 괜찮아? 그 다음 gx 봐봐. gx 그냥 함수의 부호를 보라는 소리야. a를 기준으로 왼쪽 지금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여기는 뭐야? 계속 다 플러스니까 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fx. fx는 a를 기준으로 작을 때는 플러스. 함수값 보는 거야. a하고 c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c보다 클 때는 플러스야, 이거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얘 g'x. g'x, gx 직선이야. 접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양이야, 음이야? 양이잖아, 답불. 이렇게.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h'x, 그러니까 h'x의 부호가요. 얘 부호가 아까 전에 딩딩딩딩 가서 x는 p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h'x의 부호를 보면은 2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쌤 여기다가 이제 h'x의 부호를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한대요. 플러스죠. 곱한대요. 플러스예요. 두 개를 더하니까 여기에선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여기 볼까요? 곱한대요. 마이너스예요. 곱한대요. 마이너스예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곱한대요. 플러스. 곱한대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야. 두 개를 더하면 니네 알아 몰라? 니네 몰라. 그러니까 이건 물음표야. 얘는 알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 봐봐. 플러스, 두 개 곱하면 플러스, 두 개 더하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그럼 여기서는 뭔가가 바뀌는 형태가 등장을 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분명히 0이 되는 게 여기 하나에 적어도 하나는 있었겠지. 마찬가지로 플러스 얘도 플러스야. 느낌 맞지? P라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야. 우리가 지금 P라는 건 여기 사이에 있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B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C 이 사이에 P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B하고 C 사이에 3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괜찮? 자, 그다음 마지막 5-10번 한번 볼게요. 저거 있잖아, 저거 문제에서는 사실 내신에서 작년에 어떤 한 학교에서 저 기출을 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쌤이 이거 그리고 우리 고쟁이 할 때도 이거 문제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물론 스투 고쟁이인데 뭐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쌤이 부호를 다 체크하라고 했지만 조금 센스가 있으면 이제 니네 저거 한 번에 사실은 할 수도 있어. 쌤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다 부호를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엔 여러분은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야.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연습 문제 5-10번. 시간이 부족할까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네요. 다시 뺏겨서 문제를 풀고 있네. 자, F'X의 도함수하고 G'X를 알려줬습니다. 얘가요, 지금 함수가 뿅 하고 0 하고 2 왜 이래 여기 있을 때 뭐가 신나? 왜? 곧 집에 가니까요. 그 집에 가서 자, 이거 있고 직선이 여기에서 뿅 이렇게 들어가서 y는 G'X 여기에 교점이 2 여기는 0 이렇게 들어갔어. hx가 이거래 얘들아. hx가 fx 마이너스 gx래. 아이고. 얘인데 나한테 지금 hx의 감소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지? 그럼 이거의 증가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H'X의 부호를 봐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쌤이 적을게. 그럼 얘도 똑같이 H'X는 보니까 지금 F'X에서 뭘 빼면 되는 거지? G'X를 빼면 돼. 괜찮지? 그럼 또 들어가 볼까? 0, 2 얘를 기준으로만 바뀌는 것 같은데 F'이면 2차에서 직선을 빼래요. 2차에서 직선을 빼.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지. 그럼 부호 뭐야? 플러스. 2차에서 직선을 빼래. 아래에서 위에 거 빼래. 부호 마이너스. 2차에서 직선을 빼래. 위에서 아래 거 빼래. 부호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느낌 맞지? 0에서 뭘 가져? 극, 대. 2에서 뭘 가져? 극, 소를 갖는 거야. 자, 봅시다. 기억 1번부터 봅시다. hx는 0하고 2에서 감소한다. 0하고 2에서 뭐? 마이너스니까 감소 상태 맞습니다. 그 다음에 hx는 x는 2에서 극소, x는 2에서 극소 어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h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가볼까요? hx라는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여기선 증가 상태, 여기서는 감소 상태, 여기서는 증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y는 hx가 된다라는 소리인 건데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냐라고 묻는다라는 건 x축이 어디 있느냐가 관건이거든? 니는 이 정보 하나 가지고 이거 지금 x축의 위치 알 수 있니 없니? 이거 없어요. 함수값에 대한 힌트가 1도 없잖아. 그거는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x축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3번만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1, 2번은 참이고 3번은 거짓.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번 연습 문제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연습 문제 숙제는 오늘 숙제는 연습 문제 5-8번부터 5-25번까지인데 중간에 두 문제는 빼라고 했습니다. 18, 19번은 빼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숙제 오답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알았지? 왜냐면은 연습 문제랑 숙제래. 시험 본 거, 시험지 오답 해보면은 겹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의 극대국소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최대 최소화 미분 진도를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쌤이 아마 내일은 첫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쉬운 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기출을 쌤이 40분을 잡고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할 테니까. 네, 수1에 대한 시험을 본다라는 소리야. 수1 지금부터 다시 네, 개념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뭐 해오라는 소리냐면 공부해오라는 소리입니다. 공부해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 맞춰서 시험은 계속 볼 거예요. 월금 매 시간마다 계속 볼 거예요. 그리고
교재로는 고쟁이 교재를 진도를 나가겠다. 고쟁이가 바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린 바로 수능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쌤 스피드에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지? 좀 알려주세요. 시험 범위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수 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요. 삼각함수에서 넓이 전. 그냥 중간고사. 네, 중간고사 범위로 시험을 볼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로. 알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삼각형과 넓이에 대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전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부분 시험 범위였었는데 조금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엔 너네들 지금 시험 일정이 되게 비슷한 걸로 보아서는 아마 거기까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숙제 이거 한 거 가지고 오시고 지금부터 숙제 질문 있는 거 한 번만 확인하고 네 집에 가도록 할게요. 뒤에 거 좀 눌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